ERC에 대한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RC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다고 해서 따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질문들이 네, 많을까요? 오늘 ERC Q&A입니다. Q&A. 예. 네. 이게 PPP다, 뭐 EIDL이다 여러 가지 그런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있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사업체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서의 ERC가 있는데 여전히 좀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우리도 할 수 있나? 그러면 한번 알아봐야지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네. 워낙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은 PPP는 이제 바로 또 내가 돈을 받는 거니까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거에 비해 ERC는 그게 아닐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 이것도 자격을 갖추면 내가 실제로 현금의 혜택을 바로 보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는 작년에 이 케어스 액트 작년 동안 PPP 받을 때에는 내가 PPP를 받았으면 이 ERC의 자격이 안 됐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못 받았던 거죠. PPP를 네.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연말에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에서 이것도 이제 확대가 된 거죠. PPP 받았어도 ERC 받을 수 있다. 단 뭐 몇 가지 조건은 있지만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용은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임금 지급에 대해서 최대 종업원 1인당 최대입니다.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 19,000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인당 1인당이야. 네. 1인당.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네. 이게 종업원 뭐 10명인데 10명 다 받으면 뭐 19만 불 받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자격을 갖춘인 거거든요. 사실 자격을 갖춘 임금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리고 그 부분은 뭐 얘기를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자격을 갖춘 고용주라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어떤 오해요? 오해가 뭐냐면 네. 나는 나 매출 그렇게 안 줄었는데 그러니 아마 해당이 안 되겠지라는 생각. 네. PPP가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주제를 막 넘나들게 버리는데 PPP 같은 경우는 2차 PPP를 받으려면 분기를 전년 분기와 비교해서 소득이 줄었어야 되는 총소득이 줄었어야 되는 게 있는데 ERC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조건인 거고요. 자격을 갖춘 회사, 자격을 갖춘 사업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사업체의 그 수입을 가지고 따지는 게 있고 네. 다른 하나는 그거와 별개로 그 당시에 정부, 그게 주정부, 뭐 연방정부, 뭐 시정부, 어떤 정부에서건 정부 차원의 셧다운 오더가 있었던 기간인지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 그 기간에 내가 영향을 받은 업체라면 레비뉴하고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입이 줄지 않았다도. 수입과 상관없이 오. A or B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영향은 네. 누구나 받지 않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정부의 셧다운 오더라는 것이 뭐냐라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IRS에서도 사실 ERC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거의 100번 그러니까 넘버로 100개 이상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10여 개의 내용이 지금 정부의 셧다운 오더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사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조금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거보다 훨씬 더 브로드할 수 있구나, 더 넓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좀 뭐랄까 따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수 있겠으나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정부의 셧다운 오더라는 게 단순히 뭐 집에 계세요 내지는 뭐 이런 정도의 선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또는 뭐 우리가 사업장을 언제 뭐 열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식의 오더가 있었으면 자격이 되는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한동안 요식업도 그렇고 뭐 미장원, 네일샵, 그런 마사지샵, 네. 뭐 사우나 너무 많은 업체죠. 그런 분들은 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당했잖아요. 네. 요식업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그럼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센셜 비즈니스가 있고 넌 이센셜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수 있는데 네, 네, 네. 이센셜 비즈니스잖아요. 우리 방송은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셧다운도 안 된 거고 계속해서 일을 했었던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jurisdiction 그러니까 정부마다 주마다 또는 각 지역마다
어떤 게 이센셜 비즈니스고 어떤 게 넌 이센셜이냐에 따라 그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센셜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어쨌거나 대부분의 경우 그런 정부 차원의 오더가 떨어질 때는 이센셜 비즈니스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자격이 되냐 안 돼요. 정부 셧다운에 따라 내가 ERC의 자격이 되냐 안 된다는 맞는데 근데 저희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지만 네.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식당에서 얘기를 하는 음. 거예요. 식당도 많은 경우 이 이센셜 비즈니스다 보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 왜? IRS에서 얘기를 하는 게요. 제한된 용도로 여전히 열었다. 정부의 오더로서 나는 닫아야 했었고 그러나 제한된 용도로 나는 열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조금씩 손님을 받는데요. 투고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이나 전화로 오더해서 컵사이드에서 이렇게 픽업하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거 자격 된다예요. 그러니까 인사이드를 못 열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갈 겁니다. 어. 일단 정상적인 영업이 아닌 제한된 수준밖에 못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되는 거예요. 어. 이센셜 비즈니스지만 돼요. 그리고 네.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투고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손님을 받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전히 자격이 된다예요. ERC 자격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오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 네. 그 다음에 더 나가서요. 네. 식당 내부에서도 손님을 받아요. 네. 그렇지만 뭐 6핏 뭐 이런 걸 준수해야 되고 그렇죠. 뭐 캐파의 25%. 그렇죠. 25% 해야 네. 되고 그것도 어떻게 되냐? 자격됩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이센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럴 부분이네요.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었고 네. 또 그 밖에도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웬만한 지금 현재 그 문 닫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 다 해당된다고 일단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문을 열었더라도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다면 해당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변호사님 지난번에 변호사님이 주셨던 참 좋은 말씀.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저쪽이 판단하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본인이 알아서 지레 자기 검열 때문에 난 안 될 거야 이럴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네. 말하자면 무모하게 나도 되겠구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네. 그거를 그 반대로 그냥 생각해서 이 정부가 제공하는 사실 굉장히 큰 혜택이고 또한 정당한 혜택이잖아요. 이거를 저버릴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가 맞는 얘기겠죠. 네. 더 나가면 네. 이게 자발적으로 셧다운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해당 안 되죠. 물론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이센셜 비즈니스고 또는 그런 거 없이 자발적으로 내가 셧다운을 했다. 그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라 해도 이게 코비드 이거는 이제 레비뉴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내가 멀쩡하게 비즈니스 하다가 갑자기 그냥 문 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내가 문 닫았을 때 그때는 이제 레비뉴 기준으로 또 줄어드는 게 해당이 되는지 보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업체가 이센셜 비즈니스도 하고 넌 이센셜 비즈니스를 한다고 치죠.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지역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랬는데 넌 이센셜 비즈니스는 당연히 닫아야 했으니까 닫았고요. 이센셜 비즈니스 그대로 했다. 이 업장은요. 전체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격이 된다예요. 지금 그 다시 한번 저희가 메이크쇼를 하고 싶은데 PPP 받은 업체가 이 지금 ERC. 소개하는 ERC가 안 됐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원래는 안 됐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좀 더 광범위하게 그 허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거죠. 예, 허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허용이 된다예요. 그래서 네. 이것 또한 소급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작년 2020년도에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작년 3월 12일부터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이 ERC 자격 여부를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를 하면 PPP를 받았을 때에는 ERC와 같이 할 수 있지만 PPP에서 탕감이 있잖아요. 탕감을 그렇죠. 받을 때 급여를 그렇죠. 활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ERC에서도 급여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니까 네. 여기서 더블 디핑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베네핏을 그러니까 두 개의 베네핏을 받기 위해 같은 임금을 쓰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가자면 좀 복잡하니까 네. 일단 개념은 그렇고 PPP를 받았기 때문에 나 ERC 아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PP에서 받은 혜택을 ERC에서 또 누리는 것은 제한이 있지만 취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똑같은 급여에 대해 두 번 베네핏을 주지는 않겠다라는 취지인 거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두 제도를 같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아니다.
네. 그 얘기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분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차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업원 없이 셀프 인플로이. 인플로이인데요. 2019년, 2020년 전체 매출을 비교하면 비슷하지만 3개월 에센셜 비즈니스가 아니어서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저도 해당이 될까요? 전체 매출은 2019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따질 수도 있고요. 매출액 기준에서는 전체 기간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분기당 비교를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면 자격이 되는데 음. 근데 그 이전에 그 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앞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매출액을 따지지 않더라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부의 그 셧다운 오더에 따라 네. 그 지역에서 영업을 했다면. 근데 네. 지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고 별도의 이 페이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은 안 되실 거예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면서 내가 실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콜포레이션이나 좀 네. 기술적인 얘기지만 거기서 이제 급여를 받았으면 자격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그게 아니라 알아요. 네. 급여를 지금 지급한 게 없이 혼자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S코퍼레이션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네. 코퍼레이션한 제가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제가 S코비라는 회사를 통해서 월급을 받으니까 제가 종업원의 입장에서 관점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네. 계속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계속 굉장히 아시면 좋을 내용들이라서 네. 예를 들어 또 내가 어떤 지역에서 에센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나는 업장을 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넌 에센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그들은 닫아야 했죠. 그러면 그로 인해 내가 내 사업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뭐였냐면 어떤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래요. 그 네. 지역에서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가 에센셜 비즈니스라고 하네요. 뭐 그럴 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는 에센셜 비즈니스가 그대로 했는데 원료를 제공해주는 업체는 넌 에센셜 비즈니스인데 네. 거기서 정부 오더에 따라 문을 닫았어야 했다. 네. 그래서 나의 사업에 영향을 줬다. 그렇지.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오. 내가 에센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더 범위가 확대되겠는데요. 많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식료품점 또 나오는데요. 그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런 슈퍼마켓 같은 데서도 예를 들어 이 샐러드 바 같은 거를 운영을 했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거를 뭐 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안 했었을 때 이 샐러드 바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어떤 노미널한 수준 이상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 전체 비즈니스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노미널하다, 뭐랄까 그냥 상징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매출액을 쓴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네. 좀 플렉서블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여러 업장을 두고 있어요. 여러 업장을 두는데 한 업장에 대해서만 정부 오더에 적용을 받아서 문을 닫아야 했어요. 전체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격이 된다. 인 거예요. 여기 한인분 중에서 부패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조금 유심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여러 회사 관계사들이라고 하잖아요. parent company, 뭐 subsidiary, 뭐 brother sister 해서 이런 여러 회사를 할 때 한 subsidiary에서 될 때 전체까지 자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펴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가 요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좀 쉽지는 않겠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혜택이 큰 만큼 좀 도움을 받는 게 적극적인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받는 게 전화도 네. 받고 뭐 이렇게 상담을 하면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어떤 걸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거를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오픈 엔드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되겠는데요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거는 아닐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이제 주변에 여전히 원래부터 이렇게 특히 이게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저 혜택이기 때문에 급여를 담당해주는 그런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면 네. 어느 정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 급여를 받는 종업원의 수에 제한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PPP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백 명 이하의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네. 네. 여긴 그것도 없어요. 어. 뭐 좀 더 얘기한다면 이게 사람 직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그 자격을 갖춘 급여의 그 평가 방식이 바뀌긴 하는데 그거는 뭐 평가 방식이 바뀌는 거지 종업원이 뭐 1,000명, 10,000명이 된다고 해서 이 자체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는 건 아니라는 거. 어. 그리고 자격을 갖추고 나면 그러니까 이 자격이라는 게 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급여가 어떤 급여가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데 있어서 종업원 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풀타임 종업원 수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되면 또는 그거에 따라 어떻게 급여를 정하는지 방식이 정해지면 그 뒤에 실제 베네핏을 계산하는 그 직원들의 자격은 풀타임이건 파트타임이건 상관없어요. 어. 파트타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 전문가와 꼭 한번 만나서 상의를 나눌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살짝 좀 버거운 계산법이다 싶고요. 네. 네, 도움을 좀 받으시면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한 10시 35분부터 50분까지는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11시 넘어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인 자세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존청 변호사님이 이런 정보를 참 세세하게 준비하셔서 네. 방송으로 알려주시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급해서 너무 빨리 말을 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다음 주에 그만큼 중요한 또 얘기라는 들어온 얘기죠. 질문 있으면 또 모아서 또 말씀 나누죠. 네, 근데 동영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셔서 존청 변호사님, 미국 변호사 존청으로 검색해 보시면 관련 내용들 주제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돌려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새삼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진심으로. 하트 드리면서. 네.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